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18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코스피가 0.47% 하락이 나왔고 이틀 연속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도 2350포인트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공방이 치열했었거든요. 그렇지만 2350포인트에서 오후장에 조금은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고 이거는 조금은 다행이었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종가에 조금은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자, 오늘은 네이버만 조금은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그 외 종목들은 크게 하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았었고 또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 종가는 보합으로 마무리되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컨텐츠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이것도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조금은 강세를 보여주었고 또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그쪽도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틀 동안의 조정장을 보면 그동안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던 외국인이 이틀 동안 쉬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별다른 수급 변화 없이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이 종목은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금액은 크진 않지만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기관만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반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순매도가 있었네요.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텔레콤, 삼성전기, 호텔신라, 기아 이렇게 차례대로 매수했고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예요. 그런데 규모는 150억 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은 많이 쉬어갔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기관을 보면 기관은 삼성전기, LG이노텍, LG전자, 하이브, 페노션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하루 쉬고 다시 개장했던 미국 증시를 보면 S&P 500이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래도 0.2%면 무난하게 밀렸다고 생각이 되고 또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은 소폭의 상승이 나왔었네요. 반대로 다우지수는 1%가 넘는 하락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골드만삭스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나스닥과 S&P 500에 비해서 다우지수가 크게 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가 오늘 2.5%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도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중국은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만하고 중국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비한다면 코스피가 조금은 약세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도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도 상당히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한 차례 조정이 나와서 조금은 걱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시장이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작년에도 1년 동안 코스피가 빠졌던 이유도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리고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시장이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를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기 침체 그거는 하나의 상수로 가정해 봤을 때 추가적으로 시장을 밀어내릴 수 있는 새로운 이슈가 나왔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안정화가 되어 있고 또 에너지 가격들 그것도 굉장히 안정세를 찾고 있고 또 작년에 많은 이슈가 되었었던 금리 인상 그것도 1분기 내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따라서 대출금리도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특별히 새로 나온 악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면 단순하게 최근에 시장에 많은 상승이 나왔었고 또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메이저 세력들이 단기간에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가 지금 촬영 시점에 0.8%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만 보더라도 고가가 7.7%였고 현재 하락한 기준으로 5.5%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전체 기간이에요. 자,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보면 우선 S&P 500은 이번 달의 종가상으로 3.9%, 그리고 나스닥은 6%죠. 또 일본 니케이를 보면 2.5%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은 5.6%, 또 중국도 4.3%입니다. 자, 그래서 이틀 동안 코스피가 많이 빠졌다고 해도 전체 월봉상으로 상승률을 봤을 때 지금은 대만하고 비슷한 높낮이이고 나스닥 바로 다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뒤에는 S&P 500, 니케이, 중국 증시 이렇게 포진해 있는 만큼 국내 증시가 많은 연휴를 앞두고 있고 또 다른 시장에 비해서 단기간에 많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조금은 조정이 크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큰 우려감은 갖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부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던 만큼 지속적으로 이런 속도로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고요. 시장이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조금씩 안정되는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된다면 또 그 박스권을 조금씩 뚫으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주봉으로 보면, 자, 제 기억에도 보면 코스피가 지난 코로나 이후부터 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었죠. 아마 이런 구간에서 주식시장에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하락 국면이 되면서 또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하락장에서 시장을 떠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경제 공부를 많이 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하락장만 접할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하락장이 끝나고 나면 또 언젠가는 지난 2020년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상승장을 맞이할 건데, 이렇게 하락장에서 내가 공부하지 않고 떠나게 된다면 또 이런 상승장을 그대로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미래에도 이런 고점 부근에 매수하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사이클이 있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란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경기 민감 국가라고도 볼 수 있고, 때문에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락장일수록 우리는 조금 더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다시 언제쯤 도래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승장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거는 100%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상승장은 다시 도래할 것이고 그 기회를 우리는 포착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니까 시장을 떠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로 공부해보는 자세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지금은 대출금리도 상당히 올라와 있고 또 거래 절벽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것도 아니고 주식보다는 분명히 길겠지만 이런 시간적인 과정을 거친다면 다시 상승 사이클로 분명히 접해들 수 있는 만큼 지금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닌 다음 차례를 위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고 오늘 몇 가지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내 리오프닝 관련주가 조금은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보다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르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공공장소라든지 병원 같은데 이런 곳은 계속 마스크를 쓸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 식당이라든지 건물 내에서 이런 곳에서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리오프닝 관련주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미용과 관련된 쪽,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들, 그런 쪽도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재료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가 사실상 감산에 돌입했다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발표를 했던 곳은 SK 하이닉스하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두 기업은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최근 임원들이 시장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공급 조절을 시사하면서 이게 사실상 감산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같이 감산을 할 경우에는 디램 반도체 공급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가격 안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는 사실상 감산에 돌입한 만큼 분명히 하반기는 다른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며칠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도 OTT 사업에 뛰어든다는 하나의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드웨어만 있는 TV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OTT 서비스를 넣어서 같이 TV를 판매한다는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슈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OTT 관련주들, 드라마 컨텐츠 제작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기업들의 판로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한령 해제 이슈도 있는 만큼 국내 대표 컨텐츠 기업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CJ EN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있고,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사 레몽레인도 주가에 큰 급등이 나왔던 만큼 OTT 기업들은 계속해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올 한 해도 주목을 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틀 동안 생각보다 코스피가 하락이 나오면서 조정이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흐름들은 조금은 예상이 되었던 만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지만 이번 주만큼은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보시고, 설날이 끝나고 나서 혹시나 본격적인 흐름이 나온다고 해도 그때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설날 이후로 도모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추운 날씨에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